자, 이제 이 지브러시를 사용하기 위한 우리가 기본 기능들에 대한 거를 다 배웠었거든요. 이전에. 근데 이제 기본 기능 말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기본 기능 이 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기능들에 대한 거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가령 이를테면 어떤 게 있냐면 몇 가지를 좀 해볼 건데 우리가 이게 그냥 이거를 브러쉬 기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근데 브러쉬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여기에다가 이런 점을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쳤을 때 지금 제가 이거를 임의로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한 번에 둘러가면서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 있냐면 트랜스폼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칭 활성화돼 있고 이게 대칭이 지금 그냥 X 대칭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원형 대칭으로 돼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원형 대칭의 수를 늘리면 대칭의 수를 약 16까지 늘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다양한 곳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를 이거를 그냥 긋고 끝내는 거 말고 이렇게 쭉 드래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제가 이를테면 얘를 지금 도트로 하고 있는데 드래그 렉트로 특정한 알파 모양을 뽑는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도 뽑아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식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느낌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브러쉬가. 그래서 이거로 드래그 렉트로 사이즈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한번 뽑고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한번 뽑고 그죠? 근데 뽑을 때 만약에 제가 이거를 강도를 조금 높여서 그리고 여기에 활성화 포인트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대칭으로 돌아가는 특정한 모양을 만들 때 매우 유리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뭐 여기서 스트로크에서 레이지 마우스의 레이지 스텝을 줄이고 이거 자주 쓰니까 이거는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레이지 마우스에 가는 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아이고 얘는 이제 요때만 발생되니까 자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밖으로 뽑아낼 수도 있겠고요. 선택하기 나름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고 그죠? 이게 그러니까 그 맥스에서 파는 거 말고 좀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내거나 뭐 그럴 때 이거는 반복적으로 원형으로 돌아가니까 지브러시에서 파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요렇게 응용하는 거가 있었고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브러쉬에서 볼 때 브러쉬에 있는 기능들 중에 이제 요 기능들을 이용해가지고 드래그렉트 이거 상당히 쓸만하거든요. 드래그렉트와 알파를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거가 있겠고 요 스트로크 요거 사용하는 법 잊지 마시고 트랜스폼에 가면은 원형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형식으로 찍어낼 수 있다 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가 있겠냐면은 음, 요철에 대한 표현인데 이를테면 사람 얼굴이 있다고 하면 사람 얼굴에다가 코가 왜 이렇게 내려왔지? 사람 얼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뭐 막 주름 표현 같은 걸 넣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스트로크에서 레이지 마우스를 끄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 식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는데 알파에서 좀 찌글거리는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거를 드래그 렉터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표현하는 방식도 있을 거예요. 강도를 낮추면 되겠죠, 이거를. 그래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그죠? 하면 우둘투둘한 표현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막 우둘투둘한 표현이 들어가 있죠. 우둘투둘한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 요거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이거 말고 드래그 렉터 말고 여기 보면 스프레이라고 있어요. 스프레이로 좀 크게 해서 툭툭 치는 식으로 이렇게 넣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브러쉬에 의한 표현이다 보니까 현재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면의 수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디테일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한정 많이 표현될 수 없고요. 내가 원하는 양만큼 딱 표현을 하려면 내가 현재 표현하고 있는 이 표면 상의 면도 그만큼 많아야 돼요. 이게 면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면이 그만큼 뭐 충분하게 표현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 두시고, 내가 만약에 표현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거만큼 면을 많이 늘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부 질감이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뭐라 그래야 돼? 모공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똑똑 해가지고. 근데 뭐 물론 이게 알파를 구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이트 같은 데 다니면서 이제 알파를 구하고 이렇게 되실 텐데, 그러다 보면은 이거 자체에 피부 표현에 필요한 알파가 밖에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잠깐 볼까요? 이 지금 내가 어디다 놔뒀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죠.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어놨던 것 같은데, 다운로드 데이터 있었나?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알파 세트가, 요거는 애니멀 알파인데 사람 알파는 아니죠. 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알파가 있고, 또 다른 알파 찾아보자. 사람 피부 알파가 있을 거야. 어디? 하드 서페이스, 이거는 하드 서페이스용이고요. 또 어디 있지? 휴먼, 이건 다큐멘터리고. 메일 아나토미 번들, 여기는 없을려나? 없을 것 같고. 메일 모델, 여기는 없나? 찾아보죠. 뭐 지브러시, 저희 뭐야, 구글에, 뭐 인터넷에서, 어, 여기 있네요. 휴먼 스킨 알파. 이런 식으로 나오네.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감 표현을 한다, 그죠? 그래가지고 질감 표현을 할 때 넣어줘야 되는, 요거는 그거예요. 손 안쪽 아닌가? 손 위쪽인가? 이게 대략 이런 식으로 깊게 표현되면 이렇게까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저 알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게
5였고 알파를 바로 다운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찾아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알파를 넣을 수도 있겠죠. 120에 412면 512 512로 넣을 수 있겠는데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쓸 수 있겠고 알파네요 말 그대로 노이즈. 이건 전혀 다른 노이즈고 이거는 헤드 모공에 쓰는 거. 그래가지고 이런 거 찾을 때는 저쪽 가서 찾으셔도 됩니다. CGP어에서 저번에 가입하라고 말씀드렸죠. 음, 알파. 알파들 중에 인기 많은 거. 음, 이거는 하드 서페이스용이네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드 서페이스. 이거는 효과 알파. 이거는 포토샵용 알파. 이거는 튜토리얼이네요. 그놈은 워크샵에서 지브러시 디테일링 캐릭터 지브러시 알파 라이브러리를 튜토리얼이야? 알파 라이브러리인데? 캐릭터 지브러시 알파 라이브러리인데 튜토리얼이야? 2.2기가고 다운받아 볼까? 뭐 그렇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겠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다운받아 가지고 알파를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일단 동물 알파만 일단 넣어보죠.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거 애니멀 알파 여기 있었죠. 그래서 알파를 불러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러오기를 합니다. 임포트죠. 그래가지고 여기도 뭐 이래저래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해서 애니멀 알파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불러오기를 하면 됩니다. 뭐 하나 써볼까요? 히포 열기. 그럼 이제 요런 알파가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런 거를 쓸 때는 가급적이면 그냥 드래그 렉트로 쓰는 게 낫겠죠? 이렇게 그냥 드래그 렉트로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알파가 적용되는 범위 값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점점 깊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아니면 아까 전에 제가 바꿨던 것처럼 Z 강도를 바꿔서 이게 넓어져도 그렇게 강도가 세지지 않도록 조절해 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수시로 요거를 바꿔가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요. 필요한 만큼 넣어야 되겠다 싶으면 이거 늘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또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그 지브러시의 사항들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는 다 아셔야 돼요. 적어도 이,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나오는 것들이랑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얘랑 얘랑. 근데 이거를 뭐 물론 어
저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스페이스 바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화면에 나오는 창을 이거를 바꿀 수 있어요. 편집해서. 그거는 환경 설정에 가시면 인터페이스였나? 여기 UI 서브 팔레트 팝업 이거를 팔레트 팝업을 또 바꾸거나 뭐 그럴 수 있거든요. 화면 전환, 엑스포즈, 기타 옵션, 클릭, 팔레트, IMM 뷰어, VU 건축, 교차 활성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스터마이즈를 하실 때가 되면은 그때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즈를 저장해가지고 따로 쓰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바뀌는 거 보이죠 이걸로. 이게 그러니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툴 빼가지고 이거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잠깐만 이렇게 하면 클릭하고 드래그 이게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요것도 뭐 이동해가지고 야 이동이 왜 안 되지? 됐다. 이것도 이쪽에 이렇게 원래 이 안쪽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쪽에 들어가. 여기도 가지고 메테리얼이 아니라 뭐 브러쉬 나는 브러쉬가 이 옆에 떴으면 좋겠다. 메테리얼 쓰지도 않는다. 빼고 브러쉬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기다 넣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항상 띄워가지고 툴도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이거 왜 안 알려드렸냐면은 이거 알려드리면 다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 당황하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이러면서 지브러시 고장난 것 같다고 막 고장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뭐 도큐먼트 이 밑에 내려올 수 있나 도큐먼트가 내려올 수는 없네. 이리로 가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누르면 접히고 접히기도 하고 열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 지브러시라는 툴이 원래는 이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원래는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였고 그리고 이 옆에 떠 있는 요것도 다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원래 배치인가? 이게 원래 배치인가? 이게 원래 배치죠. 지금 커스텀 할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해보죠. 여기서 또 막 뭘로 바꾸던데. 매트리얼 무비 피커 환경 설정 여기서 퀵 인포 UI 관리 커스텀 UI 보관 한번 해볼까? 관리 불러오기 저장도 있죠. 그러면은 제가 막 이래저래 막 바꿔가지고 다르게 해놨던 거를 UI를 저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파일 형태로. 그죠? 저장되죠. 그리고 다른 설정에서 제가 만들어놨던 거를 여기서 그대로 쓰려면 UI 불러오기를 해도 되는 거고요. 환경 설정에서 환경 설정 저장으로 마스터 설정을 저장하면은 지브러시 실행할 때 제가 지금 바꾼 형태대로 매번 실행되고요. 그런 게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보도록 하죠. 그 브러쉬에 대한 설명하다가 막 저기까지 넘어갔는데 다시 브러쉬로 돌아와가지고 브러쉬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음, 이런 걸로 가볼까요? 여기 보면 얘가 지금 매우 얇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애랑 이쪽에 있는 애랑 이제 스컬핑을 하면 이 뒤쪽에 있는 애가 같이 막 스컬핑이 다 되겠죠. 이를테면 댐 스탠다드 가지고 세게 이렇게 거가지고 이렇게 그으면은 반대편에도 영향이 가잖아요. 근데 이 영향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거를 막으려면은 브러쉬에 보면 브러쉬 고유 기능 중에 여기에 오토 마스킹이라는 데가 있고요. 이 오토 마스킹에서 백페이스 마스킹이라고 합니다. 뒷면 자동 마스킹을 활성화한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 우리가 맥스에서 선택할 때
뒷면이 선택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선택할 때 선택 안 되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뒷면을 자동으로 마스킹을 활성화되는 게, 그러니까 뒷면이 어떻게 해도 그 브러쉬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사실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캐비티 마스킹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캐비티 마스킹이 활성화돼 있으면 브러쉬를 바꾸면 다시 활성화 풀리죠. 어, 이거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지브러쉬는 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게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여기 단축키를 다 해놨었잖아요. 각 브러쉬들마다 현재의 브러쉬 상태가 다 따로 저장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곳에서 이거를 켜놨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서 이게 켜진 상태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5번 누르고 5번 클레이에서 브러쉬에서 캐비티 마스킹을 지정해뒀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드래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캐비티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히 들어가거나 급격히 튀어나온 곳에 대해서는 아예 브러쉬질이 안 되도록 방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때, 나는 그 캐비티 마스킹을 세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강도를 좀 줄이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럼 좀 적게 되겠죠, 마스킹이. 그리고 브러쉬에서 마스킹 커브를 할 때 마스킹이 좀 부드럽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마스킹이 좀 딱딱하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지정할 수 있겠죠. 노이즈, 이동, 강도, 스택 강도, 타일, 초점 변화, 아주 약하게 해두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브러쉬가 이런 게 되는 거였던 거죠. 근데 잘 안 쓰는 게, 이 안에 있는 거 기능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보면.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쓰는 그 브러쉬 있잖아요. 그게 다 어떤 거냐면, 그냥 여기 있는 브러쉬 세트에서 기본 브러쉬가 몇 개 있어요. 여기 브러쉬에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 블럽을 가만히 놔두고 보면 밑에 베이스 종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펌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치젤은 단일 레이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브러쉬 종, 사실 브러쉬가 아닌 거예요, 얘는. 그리고 얘는 클레이, 그냥 클레이는 클레이라고 돼 있고, 클레이 빌드업도 클레이고, 클레이 튜브도 클레이고, 클레이 튜브 콘스탄트도 클레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개는 다 클레이인 거예요, 사실. 다 클레이인데 뭐가 다르냐? 브러쉬 옵션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생성을 하고, 뭐 커브를 사용할 거면 커브를 어떤 식으로 하고, 깊이는 어떤 식으로 지정할 건지, 그리고 브러쉬 깊이 커브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걸 뭐 늘릴 건지 줄일 건지 뭐 이런 거까지도 다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샘플링은 어떤 식으로 하고, 탄력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탄력성 자동 끄기, 파이버 메쉬일 때는 얘가 파이버 메쉬 어떤 식으로 가는지, 회전일 때는 회전 어떻게 하는지, 서페이스는 어떻게 가는지, 상태 변형은 어떻게 가는지, 세기 증가는 일식 가고, 끌기는 일식 되고, 강도는 0.4고, 뭐 높이 조절, 글로벌 조절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오토 마스킹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타블렛 피랍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 타블렛 피랍도 심지어 다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브러쉬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커스텀 브러쉬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다 따로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 있었는데 이것만 설명해도 그 저기 뭐지, 포토샵에 있는 브러쉬 설명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할 때 이거를 가지고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브러쉬만 가지고 모든 걸 다 끝내진 않기 때문에 저기 있는 기능을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했던 요청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뒷면 좀 체크 안 하게 할 수 없냐라고 했었을 때,
그게 가장 많이 사용됐었던 게 요거다. 요 캐비티 마스킹 말고 요 백페이스 마스킹이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기억해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파 브러쉬에서 우리가 알파를 사용하니까 알파에 대한 것도 조금 보겠는데, 알파는 지금 현재 그냥 잘 나오도록 이렇게 보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강도가 조금 더 세야 될 것 같은데 100으로 하고, 자 이렇게 나오죠. 100으로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알파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어 알파에서 최대 범위, 이거 최대 범위를 끄면은,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알파가 끝으로 갈수록 흐려지잖아요. 이거 잠깐만요. 요거를 브러쉬를 얘 말고 스탠다드로 바꾼 다음에 스탠다드에서 하죠. 스탠다드 드래그렉트 알파 10, 이렇게 강도도 좀 키우고요. 100까지 키우고. 너무 커졌는데 한 50? 이 정도? 예. 이게 이제 보면 딱 아시겠지만 둥그런 형태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현재 알파의 적용 단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원래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끝에도 처음 시작하는 부분처럼 만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알파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 알파에서 어디 보자. 이게 조절이 수평 타일 블러 최대 범위 알파 안티 얼라이즈 알파 컬러 초기화, 이건 아니고 대비였나? 음 일단 아는 것부터 보도록 하죠. 대비 1까지 놔두고. 알파 조정 그래프 때문인가? 이게 이렇게 됐었어야 됐나? 음 이거는 이렇게 먹히는 거고, 이렇게 밀도 일단 아닌데. 점 0일 알파에서 봤을 때 확실히 볼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냐면 블러가 있거든요. 블러를 매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가장 두드러지는 타입이고, 블러가 없으면 이게 또렷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이 형태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원하는 대로 딱 튀어나오지 않잖아. 그죠? 그거를 없애려면은 이게 아닌데, 원형 페이드를 넣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바깥으로 갈수록 블러가 먹어가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없애려면은, 이거는 근데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 애초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네요. 이 브러쉬 자체가 튀어나올 때 원형으로 튀어나오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원형으로 튀어나오는 거 말고 그냥 100% 그냥 툭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 그런 거 없나? 원하는 게 클레이에서도 안 되는데, 브러쉬의 형태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레이어에선 되나? 이것도 그건 아닌데. 된다. 여기 있다. 이거죠. 예, 그래가지고 브러쉬의 형태 따라 다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는 속성이 뭐지? 얘 단일 레이어구나 이게. 여기서 되네요. 여기서 되고 강도를 높이면, 예, 요렇게. 이거지. 이거죠,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더 뚜렷하게 하려면 알파에서 블러를 빼면 됩니다. 블러를 빼면 샤프니 걸리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브러쉬 속성에 따라 가지고 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원하는 거 찾아보려면 한 번씩 클릭하고 다 해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쓴다라고 설명해주는 튜토리얼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능에 대한 거를 잠깐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응용법에 대한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기억하시고 이거를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선명하게 이렇게 하게 하려면 좀 새로운 걸 좀 해야 돼요. 기존에 알고 있던 거 가지고 진행하려고 그러면 그 잘 안 나오는 거죠. 이것만 봐도 클레이에서 백날 저렇게 해봐도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안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요. 알파에서는 이런 게 있었고 그 알파에서는 가장 특징 지는 게 요 블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러와 원형 페이드. 원형 페이드는 나중에 쓸 수밖에 없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깥쪽에 나가는 게 너무 딱딱하게 나와가지고 그 바깥쪽에다가 그거를 넣을 수밖에 없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게 지금 이런 알파를 부를 때 이런 알파를 부를 때 바깥쪽이 저렇게 블러가 먹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 번 드래그 해가지고 옆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될 때 저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원형 페이드라는 게 있다는 걸 아니까 굳이 외부에서 저렇게 블러를 먹여가지고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게 있겠고요. 그래가지고 브러쉬에서 이제 그거를 쓸 때는 저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겠냐면은 클레이 말고 또 볼까? 뭐 있나? 음, 뭐 하나씩 해보죠. 음, 디스플레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그대로 뽑아주는 거거든요. 쭉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얘도 이거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얘도 이거 되지 않나? 높아야 되나 강도가? 얘는 이렇게 튀어나오네. 그건 아니겠고 스탠다드랑 다를 게 없잖아. 좀 다른 브러쉬가 좀 없나? 브러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커브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근데 시간이 거의 다 되지 않았나? 일단 요번 거는 요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거에 이어가지고 또 지브러시 브러쉬 관련된 기능들에 대한 거를 또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스컬핑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